영상에 처음 초대돼서 오신 분들은 도대체 저 영상은 뭘까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디테일한 스토리는 또 잠시 후에 저희가 특강에서 만나볼 거고요. 저희가 불과 딱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진짜 그 강원도 문막을 뜨겁게 달궜던 랠리 현장이고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그룹 미팅에서 공유했는데 다들 보셨죠? 네. 진짜 이 영상 하나만으로 우리가 서로가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도 모든 게 다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룹 미팅 사회를 맡은 뉴스킨 사업자 야한나입니다. 네, 저희 오늘 제목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리더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냅니다. 네, 저희가 뉴스킨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살아가면서도 많은 진짜 환경들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비즈니스를 하면서도요, 힘들 때도 있고요, 좋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 안에서 누군가는 그 주어진 모든 환경에 감사하면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어때요? 지금 이 백사무에서 강의하는 이 공간 어떠신가요? 지금 강의장 어떠세요? 좋으시죠? 네, 맞아요. 근데 저희가 불과 2달 전만 해도 불과 진짜 6월 1일 이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배교랑 공간에서도 굉장히 감사하게 비즈니스를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쵸? 네. 이렇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던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함께 이렇게 비즈니스를 한다면 진정한 리더는요, 그 환경이든 그 여건이든 다 만들어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면서 주어지는 모든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어서 내가 조금 더 감사한 방향으로, 그리고 내가 이왕이면 긍정으로 바꿔내신다면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더 큰 비즈니스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함께 힘차게 사명선언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선언서.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기회,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의임이 되는 것이다. 네, 저희 트윈즈에도 사명이 있죠. 트윈즈 그룹 사명. 우리의 사명은 꿈꾸는 이들에게 훌륭한 사업기회, 리더십 교육, 그리고 좋은 문화를 제공하여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향상시켜주는 것이다. 네. 이 트윈즈 문화 10가지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직과 신뢰로 사업을 진행한다. 2. 개인보다 팀을 우선시한다. 3. 비즈니스 예의를 갖춘다. 복장, 인사, 매너. 4.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더치페이를 원칙으로 한다. 6. 험담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만 사용한다. 7. 리더는 시스템으로 일한다. 팀 시스템 테이크오버. 8. 솔선수범한다. 9. 평생 파트너는 실패다. 10. 약속을 지킨다. 네, 인사 힘차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알아요. 우리 첫째 계신 분들 오늘 그룹 미팅 처음인 게 너무너무 느껴집니다. 네, 낯설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 되면 저희가 진짜 하나 되는 가족이라는 게 아마 느껴지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사실 제가 이 그룹 미팅 사회를 보는 동안 저희 스폰서님을 이렇게 제가 외쳐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약 10년 전쯤에 50대의 나이로 어떤 기회를 만납니다. 사장님, 누군가는 난 너무 젊어서, 난 너무 어려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난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아마 비즈니스를 하기 적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이분은요, 그 10년 전에 내린 그 선택과 진짜 내 앞에 놓여진 그 기회를 기회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셨고요. 그 덕분에 그 씨앗 하나로 시작된 그때 10년 전의 선택이 지금의 저희 트윈즈를 만들었습니다. 이분의 그 선택이 없었더라면 아마 저희는 누군가에게 뉴스킨의 기회를 전달받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이 자랑스러운 그룹 트윈즈에선 저희 탄생을 못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에게 아낌없는 정말 그간의 많은 스토리들을요, 진짜 그 엄마가 이 자식들에게 들려주는 그 이야기처럼 하나하나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진짜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그 랠리의 그 순간 빨리 모셔야 되죠? 그쵸? 저희 진짜 뜨겁게 모셔보겠습니다. 백만장자 유서영 스폰서님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아들들. 내가 요즘 광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광주말을 배워가지고. 자, 내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환갑입니다. 환갑이다 보니까 내가 하다가 전달을 다 못하고 왔다 갔다 할지도 몰라서 여기 저거 조금 왔는 걸 여기다가 세워두고 가끔 잊어버리면 왔다 갔다 합니다. 영상 또 봐도 좀 뭉클뭉클하죠? 네. 이게 왜 뭉클하냐 하면은 다른 사람의 성공만 여러분들이 아마 박수를 쳐주는 자리만 있다면 그렇게 많이 뭉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 자리가 나도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마 뭉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지금 점으로 시작된 사람, 이제 선을 약간 넓혀가는 사람, 면으로 이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점으로 아마 시작된 사람들은 이 느낌이 지금 아무런 느낌이 없을 거예요. 저거는 머나먼 있잖아요. 다른 나라 얘기 같을 거예요. 맞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사실은 저 스토리를 우리 그룹에서 몇 번은 했는데 지금 신규로 들어오신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 스토리를 모를 것 같아서 그래도 저희 수장의 스토리를 모르면 여러분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들려드리려고 그러니까 오늘 아마 밤샘으로 잡아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찍 발설하지 마세요. 자, 이 제목이 좀 어떻습니까?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왜 믿는 대로 된다, 뭐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제가 꿈꿔왔던 것들이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막 이뤄가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문득 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걸로 제가 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괜찮나요? 네.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짠. 역사 스토리. 제 것도 득템했습니다. 제 것도 있고요. 자, 항상 이때 아가가 못 나올 때거든요. 똑같이 입혀놨죠, 항상. 이것도 똑같이 사야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 둘이 앉아가지고 똑같이 그때 입혀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찾아봤고요. 저 뒤에 앉아있는 수은군이 그때는 요 다리 하나만 했잖아요, 그죠? 우리 이렇게 잘합니다. 네. 이렇게 어릴 시절이 다 있었어요. 우리도 엄청 우리는 힘든 있잖아, 고군분투를 해서 나온 여러분들이에요. 엄청난 있잖아요. 엄청난 걸 해치고, 근데 더 이야기 안 돼. 엄청난 걸 해치고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은 자신을 지금 믿고 내가 정말 대단한 거를 믿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리더스쿨에 강의를 했나? 1%의 작은 습관이 여러분들이 잠재력을 튀어나올 수 있는 통로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거 조금씩 성장해 나가면 여러분은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있다라는 것만 해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20대에 사실은 20대 이제 30대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아시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찬 박수를 한번 치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릴 때 공무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그것도 약간 중간에서 제가 볼 때는 중간에서 약간 밑인 것 같아요. 위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항상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왜 저애는 피아노를 치러 가는데 나는 왜 못 치러 가지? 왜 막 이런 거 있잖아. 항상 약간 궁한이라는 느낌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나는 왜 저런 데다가 못 태어났을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베니스 계승상인이라는 책 있잖아요. 저는 진짜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책을 그렇게 많이 안 권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연찮게 제가 베니스 계승상인이라는 그 책을 보면서요, 내 안에 있는 게 이렇게 꿈틀꿈틀 같은 이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아시잖아요. 계승상인이 어떻게 일을 해나가는지. 마치 내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막 해나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제가 내 안에 조금 약간 열정 뭔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그때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조금 알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유일하게 내 옆에 잘 사는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은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친정 부모가 칠순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여기 보면 제가 있어요. 네.
그렇게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이분이 유일하게 제 옆에서는 부자인 거예요, 부자. 그러니까 이 집에를 갔다 오면은 진짜 막 숨이 이렇게 튀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부자로 좀 살아야 되겠다. 부자는 굉장히 선택한 폭이 넓구나. 부자는 참 럭셔리하게 사는구나. 그럼 뭐 오늘 금방 뭔 생각하다가도 금방 이동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하고는 차원 우리는 택시를 한번 탈락해도 그냥 생각하면서 타야 되는데 여기는 뭐 그냥 뭐 이렇게 친구들이 와도 그냥 아주 그냥 뭐 해주고 진짜 아시잖아요. 부잣집에 이렇게 가보면 그거를 제가 이 고물을 보면서 제가 이제 느끼면서 부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 제가 결심하는 게 뭐냐 하면은 절대 월급 받는 사람한테 시집 안 가겠다 이제 이거를 제일 처음에 제가 하나 결심을 해요. 그래서 다행히 시집은 제가 월급 받는 사람한테 안 왔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사업이라 할 수, 지금 우리 사업은 시스템 미사의 사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하자면 그것도 자영업이야, 그죠? 그런데 돈은 이제 제가 좀 편안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뭘 하나 잘못 있잖아요. 선택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사실은 제가 한 3번 정도 이렇게 겪었거든요. 그 이제 그러면서 남편이 좀 좋아 보이겠습니까? 예, 제가 좀 그랬어요. 예, 좀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IMF 하나만 있잖아요. 사실은 그 남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IMF가 하나 터져서 정말 우리 큰 집액도 한 100억대 부자는 됐거든요. 근데 그때 IMF 때 완전히 있잖아요. 완전히 그냥 우리 집하고 그 집하고가 제일 큰 타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저 늦둥이를 놓고 처음으로 제가 1년을 집에 한번 들어가서 살아봤어요. 저 늦둥이 있잖아요. 임신해서 놓을 때. 그런데 그때 제가 남편의 돈을 한번 타서 한번 써봤어요. 써봤더니 정말 이 여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지? 막 이런 생각이 진짜 드는 거예요. 난 내가 벌고 내가 쓰지 어떻게 저거를 다 쓰지?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렇게 하면서 나 다시 일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들어갔던데 처음에 제가 뭘 했냐면은 수입명품을 제가 했어요. 이제 결혼을 해서 와서 남편은 남편대로 하고 저는 수입명품을 하는데 진짜 잘 됐어요. 진짜 잘 된 거예요. 진짜 너무 잘 돼가지고 밥 먹을 시간이 없어.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어쩌다가 캐비넷을 이렇게 열면은 말하자면 돈이 이렇게 뒤에 막 이렇게 쑥하게 이렇게 쌓이고 집에 가면은 이 옷 입으면 이 옷에 돈 들어가 있고 저 옷 입으면 저 옷에 돈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진짜로 돈을 벌어봤는데 뭐냐 하면은 정말 있잖아 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 시간. 그냥 아침에 거기 갔다가 저녁에 집에 와서 자고 아침에 또 다른데 또 물건 사러 바로 가고 이제 이게 내 생활에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한 2번을 그냥 쾅쾅 하는 바람에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쪽에서 계속 한 10년을 내가 버티게 됐어요. 사실은 자영업도 저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하니까 실적 나더라고요. 실적. 왜 실적이 나느냐 하면은 똑같이 보는 사람을 보잖아요. 똑같이 보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들 성향을 다 아는 거야. 다 아니까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나는 뭔가 정치적이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냥 루즈해지는 것 같으니까 너무 싫은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그때 내가 부동산 공부를 해놨던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은 하나를 끝까지 보질 않아요. 언젠가는 이게 고점이 있다 생각하고 뭐를 또 준비를 해요. 제가. 그게 저한테는 좀 장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부동산 공부를 이렇게 제가 해놨던 게 이제 그거를 치우고 이제 늦둥이를 한다고 제가 1년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다시는 남편한테 돈 타서 안 쓰겠다 그러고 제가 다시 나온 게 태평양을 들어가는 거예요. 태평양. 자, 태평양을 들어가 가지고 사실은 제가 전국에서 1, 2등 하는 국장을 했어요. 그때 제가 태평양을 들어가서 얼마나 진짜로 일이 잘하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저희 그 일에 대한 맥을 이제 조금 어떻게 알았냐면은 제가 이제 들었어. 근데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현장 경험을 하면 안에 들어가서 제가 그 실을 있잖아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운영. 그래서 그건 자신 있다. 이러고 이제 제가 그때부터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렇게 자고 있는 애를 업고 이제 차에다 실어가지고 큰 집에다 갖다 맡깁니다. 맡기고 제가 이제 회사를 가는 거예요. 회사를 가서 아침에 되면은 전부 다 이제 저게 있잖아 미팅이 다 있잖아요. 그럼 미팅이 끝나고 나면 바로 집으로 향해 가. 그럼 아침에 제대로 준비 못 했잖아. 옷 제대로 못 입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으로 가서 다시 꽃단장을 하고 제가 고객을 만나러 가요. 가는데
4시만 되면은 다시 제가 턴을 해서 아이를 좀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럼 저한테 딱 밥 먹고 딱 나가면은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딱 한 3시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그 3시간에 만나겠죠.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그냥 팀장 올라가야 되겠대. 여기서 말하면 골드예요. 그죠? 골드. 그래 올라가야 된대. 그게 그때 태평양으로 말해서 그때 한 1,000만 원 가까이 내가 현장에서 이제 우리 여기 말로 하면 파는 거야. 우리가 처음에 1화에 하면 한 600포인트 하면 한 800 얼마 900 정도 되죠. 여기도 한 1,000만 원인가 1,2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거를 나는 계산도 없이 그냥 앞만 보고 뛰었는데 연락이 왔더라고. 현장에 있는데 팀장 올라갈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올라가고, 팀장에는 가면은 또 팀장에 대한 또 포인트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실장을 올라가게 돼서, 제가 여기 좋았던 게 뭐냐 하면은 실제 태평양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알아주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에 제가 있으면서 또 저한테 정신적으로, 사람은 육체적으로만 뭔가를 내한테 계속 먹는다고 해서 내가 이 해소되는 게 없잖아요. 영적하고 육적이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성장을 해야 내가 이렇게 뭔가 해소를 하고 나가는데, 여기는 막 그런 것까지 저한테 주는데 진짜 너무 좋았어. 그리고 다행히 있잖아요. 여기로 말하면 제 스폰서라는 사람이, 그분이 그 삼천포에 있는 그 선주의 딸로 태어나가지고요, 굉장히 리더십이 있는 거야. 근데 뭐는 안 되는 줄 알아요? 계산은 죽어도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죽어도 안 돼. 계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 리더십은 끝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 옆에 꼭 붙어 있었어요. 꼭 붙어 있으면서 계속 제가 그걸 배우는데, 얼마만큼 이분하고 저하고 교감이 되느냐 하면은, 전화가 딱 오면은 실장일 때는 실장님, 국장일 때는 국장님 어디고 이러면은 저는 벌써 또 어디 나오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일요일 날도 집에 있으면 전화 와. 보고 싶으면 그냥. 그리고 이분은 성향이 어떠냐면은 그냥 바로 생각하다가 뭔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라. 그럼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럼 또 뭐 이야기가 있는가 보다. 제가 어디로 나가면 돼요? 이 정도까지 있잖아요. 이 교감이 이렇게 이루어졌던. 그래서 참 이 대화를 하면 참 재밌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술을 많이 못 먹었어. 많이 못 먹어갖고 좀 이제 맥주 하나를 이렇게 시켜놓으면은 둘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끝도 없는 거야. 근데 뭐가 이제 나중에 저기서 보면은 우리가 언제 가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참으로 나는 여자하고 대화를 해도 이렇게 재밌구나. 이렇게 진짜 말하자면 진짜 남자들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진짜 이런 이야기도 하려면은 끝이 없어. 그 정도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시상도 받고, 여기를 보면은 여기가 제가 말하는 우리로 말하자면 스폰서였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제 파트너다. 예. 제가 그때 뉴스킨 알았어요. 지금 금방 있잖아. 막 다이아몬드는 금방 갔겠죠. 벨로시티 됐을 때는 벌써 이거 지금 티멜리트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래서 그 사연도 중간에 제가 빼겠습니다. 어쨌든 어찌 해가지고 다시 태평양에서 제가 이제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되면서 그때 이제 제가 이 태평양을 다니면서 뭐를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아들 둘이를 그때는 쌍둥이 둘이를 놔놓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사람은 인생을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한 번 태어나는데 왜 일만 하다가 죽어야 되고, 왜 또 그 다음에 자식을 위해서 자식만 위하다가 내 인생이 그렇게 늙어가야 되는 건가. 근데 나는 이미 이제 뭐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 남편도 선택했죠. 뭐 선택할 수 있는, 나는 이제 지금처럼 말하자면 자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선택을 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이런 거밖에 없는데, 내 자식 둘이한테는 그런 길을 시키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도대체 잘하는 게 뭘까 생각을 했더니 사회성 100%. 애들은 맨날 뭘 이렇게 하면 사회성 100%. 애들은 맨날 뒤에 이렇게 줄줄줄줄 이렇게 그냥 데리고 다녀. 또 뭐 외국에 유학을 보내놨더니 맨날 그냥 공항에 나오래. 나 안 나간다 그러면은 엄마밖에 나올 사람 없으니까 나오래. 그럼 나가면 애들이 이만큼 있어, 이만큼. 그 애들 맨날 다 데리고 와가지고 또 제가 그 삼겹살 구워서 먹이고 맨날 그 짓을 그때부터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딱 생각하니까, 보통 이때 되면은 자식을 생각할 때 부모들이 자기가 못 이룬 꿈을 아이한테 막 이렇게 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나는 그때 영어를 좀 잘했으면 무역을 하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 느낌에.
나는 스타일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굉장히 그 사회성도 있고 이래서 외국어를 한 3개만 제가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 얘네들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여기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결혼을 하면 제가 결혼을 딱 해보니까 딱 이거더라고. 남편이 아주 그냥 돈을 진짜 쳐바르도록 갖다 주든지 네. 아니면은 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든지. 이게 안 되면은 이 결혼 생활이 좀 슬프더라고 이게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은 계속해서 남편도 계속 이렇게 뭔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겠죠. 사회 살면서 그지. 근데 자기는 책도 안 읽고 이러면서 나는 계속 읽어. 그럼 나중에 되면 이게 이 생각 자체가 사고가 안 맞아요. 그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얘네들을 이제 토론토 있잖아. 캐나다 토론토. 거기가 팔 아픈 쪽이라 그래서 그쪽에 거의 99% 제가 갈 준비를 다 해놨는데 IMF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아직은 아닌갑다.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직 하나님이 이 길이 아닌갑다 생각하고 빨리 포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3학년 때 이제 그 선생님 한 분이 기능 올림픽 대회를 진짜 아이들 잘 키우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한테 예전에 제가 부탁해놨던 게 중학교 3학년 이제 졸업하고 고등학교 이제 이 원서를 제출하기에 한 일주일도 안 남았던 것 같아. 막 부랴부랴 전화가 오셔가지고 명장기로 선생님이 아이를 기르고 싶다. 이래서 제가 이제 한참 그때 사춘기가 이빨 들어가 있었어요. 이빨. 그러니까 하나만 거기 시켜갖고는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제가 둘이 다 데리고 왔어. 다 데리고 가서 이제 일정 테스트를 해서 오케이를 받아서 이 아이는 고등학교는 여기 그 강남 롯데백화점 앞에 당국공고 있어요. 거기를 가야 빼니까 그냥 일반 인문계 학교는 학교 출석이 있어갖고 뺄 수가 없어. 근데 이제 공고를 보냈죠. 저기도 유명한데 보내가지고 이제 뺐어요. 언제 시험만 치면 가. 그리고 이제 저는 명절 때 무슨 날 되면 맨날 이제 상납시키는 거지. 애들 빼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가르치면서 저는 이렇게 태평양을 들어가면서 매일 아침에 하고 픽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목표를 하나 가지자. 엄마가 실장 올라갈 때는 너희들 둘이는 한국의 메달을 따는 거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국장을 올라갈 때 되면은 너희들은 세계의 메달을 따는 거다. 이제 이러면서 맨날 싣고 다니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 요즘 말하자면 꿈 이야기죠, 그죠? 목표. 그런 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이제 제가 여기 회사 다닐 때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따는 거예요. 이렇게 땄어요. 자, 여기 PR 번호 적혀 있죠? 여기. 그죠? 한국 선수야, 한국 선수. 이렇게 따고, 그렇게, 여기는 이제 박성용 사장은 그 다음에 이제 나가야 되니까, 저 박성용 사장은 같이 스위스를 제가 여행을 시켜줬어요. 이 사건도 어떤 사건이냐면은, 세상에, 이 한국에 1년에 한 사람, 또 1년에 한 사람이 한국 금메달을 딴 사람이 둘이가 경합이 붙어갖고 세계대회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 해는 박상준 사람이 따고, 그 다음에 박상용 사장이 올라온 거예요. 그 둘이가 경합을 붙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슈가 돼가지고, 그렇다고 그때는 뭐 우리 집 잘 못 산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정말 리스크에 많이 탔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잘랐어. 왜냐, 아직 말하자면 운전면허증까지 못 땄잖아요. 근데 너무 그런데 취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잘랐던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렇게 메달을 따면서 했습니다. 재밌죠? 원래 스토리는 그래서 재밌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만두고 어쨌든 태평양을 그만두게 된 어떡하지 여러 가지 된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만두고 제가 그다음 부동산 자격증을 따놨다 그랬잖아요. 부동산 공부해서 그때 이제 제가 부동산을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 부동산은 사실은 나라에 있잖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은 거기에 똑같이 가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러면 묶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싸늘해지고 막 이런 케이스예요. 그럴 때 한창 이제 부동산을 하면서 이제 저는 이게 마지막 취업인 줄 알았어. 제 평생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회사의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이게 시장이 싸늘해 있을 때 저한테 이제 콜이 하나 와요. 어떻게 오냐? 10분만 와서 들어보시면
이제 그 전에 그 이야기도 있어요. 자, 태평양에서 제가 워낙 전국에 1, 2등 하는 국장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태평양에서 콜이 온 거예요. 다시 여기 와서 일을 좀 해주면 안 되겠냐. 분당에다가 센터를 하나 내줄 테니. 이렇게 돼서 그때 좀 조용해가지고 내가 여기 가서 흔히 말하자면 두 개를 다 좀 경영을 하면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회사에 가서 임원을 몇 명 만났어요. 그게 이제 기에 딱 들어간 거야. 여기에 스폰서들 기에 들어간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저는 다시는 다른 걸 안 쳐다볼 사람을 하고 한 번도 저한테 이런 콜이 오지 않았는데 거기로 왔다 갔다 하니까 저한테 뭐 이게 때가 왔나 싶어가지고 저한테 대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지금 말하자면은 여기에 우리 김도훈 사장님 그 이수연 사장님 아시죠? 이수연 사장님이 한 800 정도 벌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그분이 태평양에 있을 때 진짜 저한테 지금 사장님처럼 저를 이제 이런 관계로 쳐다보는 관계였는데 이분이 여기를 가가지고 800만 원씩 번다.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어간 사람이거든요. 그래 궁금해요 안 해요? 엄청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죠? 한 10번만 와가지고 들어보고 태평양을 가셔도 된다. 아니면 후회할지 모르는데 근데 후회 이런 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사실은 우리 바깥의 매스컴이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 가면은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맞죠? 예. 네. 그러니까 저도 여기 가면 큰일 나고 여기 가서 맨 마지막 하다 할 것 없어서 여기 가는 줄 알았다니까. 우리는 뭐 매스컴에 항상 그게 노출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예전에 있었던 태평양에 있었던 그 사람이니까 제가 이제 그냥 한번 들어보지 이렇게 생각.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800만 원을 벌지? 이러고 이제 제가 여기로 오게 됩니다. 그때는 여기가 아니고 본사 있잖아. 본사 2층에서 아마 특별히 그날 무슨 했는지 그 건준봉 사장님 와이프 윤혜정 사장님 아시죠? 네. 그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다들 모두를 그러잖아. 이렇게 쳐다보고 하잖아요. 자, 네가 얼마나 잘하나 한번 읊어봐라. 이러고 이제 제가 발짱 끼고 있었어. 근데 말도 잘하고 이쁘기도 하고 그래 저렇게 말하는 거 정말 맞네. 막 이제 시간이 갈수록 있잖아. 내가 이렇게 앞서 이렇게 이렇게 몸이 이제 지로 제쳐 있는 몸이 이렇게 땡겨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는 그거를 하나 딱 듣고 있잖아요. 완전히 그냥 야 돈을 이렇게 벌 수도 있네. 저는 51세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때까지 제가 열심히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진짜 열심히 살았죠. 근데 저 부자가 안 되는 거야. 맨날 있잖아. 그렇게 양손에 있잖아. 가득가득 들고 와야 제가 있잖아. 직성이 풀려. 저는 유일하게 있잖아. 이 쇼핑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여자들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쇼핑하면 한 개씩을 안 해. 그냥 이렇게 그냥 구미채로 사들고 와야지. 속이 시원한 사람인데. 어머, 가면 갈수록 나를 위해서 더 쓸 수 있는 돈이 없고, 쓸 수 있는 옷보다는 자빠져 있는 옷에 가가지고 맨날 골라야 되고, 이게 진짜. 그 쟤는 계획이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진짜 처음에 결혼해서 막 돈이 그렇게 들어올 때, 당장 크게 그냥 완전 크게 부자 될 줄은 사실은 몇 번 안 망했으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가 이게 애들이 크니까 큰 돈이 들어가잖아, 이제. 그러니까 더 있잖아,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참 이상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왜 부자가 안 되며, 막 이제 이런 거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나는. 막 50대 들었으니 얼마나 이해가 됐겠어. 온갖 걸 나는, 처음에는 내가 수입 명품 했죠. 두 번째는 뭐 했어요? 아까 태평양 다녔다 그랬죠. 세 번째는 부동산이잖아. 나는 큰 돈이 오고 가는 데를 다 있었단 말이야. 부자들이 있는 데를 다 있어 봤어. 근데 너무 그날 제가 그 강의를 딱 들으면서 아 이게 권리 수입이라는 것도 이렇게도 보는 게 있구나. 막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나오자마자 제가 뭐라 그랬니? 이거 더 알아보면 어떻게 가서 알아보냐고 제가 얘기했어요. 단 한 번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얼마나 맞죠? 네. 진짜 그랬어. 근데 그날 저기서 듣고 이 선릉에 와가지고 국장님이랬더 국장님 왜요? 그랬더니 지금 시간 좀 있어요. 그냥 그 카드 끌고 가가지고 대문이라는 걸 해준 거예요. 저한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태평양의 이르코스라는 그 제품 좋거든요. 해안 추출물이라서 그 제품도 좋아.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먹어도 되는 제품은 아니야. 그죠? 그런데 가서 받았어. 무엇을 태우고 마시고 고생 난리를 다 하는데 그게 귀에 하나도 안 들었는데 얘가 미쳤나? 내가 속으로 했잖아. 얘가 미쳤나? 막 이 생각했어. 이 생각. 근데 집에 가서 딱 보니까
내가 그때 50세 정도 되면은요, 사람이 이제 그 호르몬의 균형이 이제 바뀌기 시작해가지고요, 땀도 났다가, 얼굴도 처졌다가, 얼굴 막 땀이 났다가 축 들어가면은요, 이 모공 있는 자리가 폭폭폭폭 패요, 이렇게. 그래서 거울을 딱 쳐다보면 내가 밥맛이 없어. 내가 밥맛이 없어. 야, 집에 있는 사람 우울증 걸리겠다. 내가 이 생각 진짜 한 거예요. 진짜. 그랬는데, 집에 와가지고, 참, 내가 하는데 너무 기분 나쁜 거야. 얘가 막 하는데 기분이 진짜 안 좋았는데, 집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보니까 진짜 한쪽이 틀린 거야. 이게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거 좀 더 알아봐야 돼. 그러면서 그때 박상준 사장은 미국에 있고 박상현 사장이 와요. 야, 내 얼굴 한 번 좀 틀리는 거 같지 않니? 막 이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뉴스킨을 알아보는데 한 7개월 정도를 제가 알아봤어요. 7개월. 진짜 있잖아요. 저 혼자 있잖아. 저 뒤에 보면은 예전에 그 마담민 바로 옆에 그 건물이 랑년이라서 거기서 LOI를 했어. LOI 그때 3일 했어, 3일. 그거 가서 알아보려고 해서 그거 가서 알아봤어. 그거 가서 알아봤더니 그때 조기철 사장님이 강의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속으로 생각한 줄 알아요? 저 사람이 하는 것 같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잔잔하게 저런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하는 것 같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때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3일을 듣고 나니까 궁금한 게 자꾸 더 생기잖아요. 내가 아는 만큼 더 궁금한 게 더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그 뒤로는 나보고 어디를 가라 소리도 없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때 부동산이 좀 조용했잖아.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해놔놓고 나면은 여기 와가지고 저 뒤에 그 랑년에 가서 앉아가 있으면 어디서 오셨어 이래. 그때 그 자리가 이런 그룹 미팅 하는 자리. 그 내가 잘 몰라가 이러고 있으니까 아 백삼 오셨나 본데 이쪽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주도적으로 쫓아다녔어요. 예. 그러니까 7개월 동안요 제가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이런 생각까지 했죠. 아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제 시대에 조류라 그랬어. 그래 알겠어 이제. 알겠는데 내가 왜 꼭 뉴스캔을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태평양도 선택했던 이유가 뭐냐면 최고의 회사기 때문에 나는 반만 있잖아요. 내가 발 담궈도 반은 내가 먹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나 그 정도는 알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네트워크로 도대체 잘 되고 있는 회사가 어떨까? 그거 나름대로 내가 조사를 했어. 조사를 제가 태평양에 있을 때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게 얼마나 위력이 센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다 뒤져보니까 뉴스킨은 브랜드 마케팅에다가 중간에 유통 구조가 없으니까 보상이 더 크겠다.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벽에다가 적어놓고 이렇게 하나씩 지워갔다니까. 그래서 선택한 게 뉴스킨이었기 때문에 제가 엄청난 어려움이 저한테 와도 제가 다른 곳에 눈을 안 돌렸던 이유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누구 손에 이렇게 끌려오더라도 적어도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라도 좀 들어가 보시고 그렇게 해서 사장님들이 우리 왜 지금 내가 두피 이런 거 하면은 반드시 임상을 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내 눈으로 봤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로 내 가면은 뭐라 그래 저보고 교수님 탈부 난다 소리 하지 마세요. 사기죄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냐? 한쪽 옆으로 가면은 노벨상 받겠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나는 거 봤잖아요. 응. 근데 나는 내가 다 검토를 했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얘기를 해도 저는 요동을 안 하는 거지.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뉴스킨에 들어오잖아요. 대망에 들어와서 이제 제가 막 1년만 하면 끝날 줄 알지 뭐. 이렇게 쫙 끝날 줄 알고. 근데 스폰서가 누구예요? 저기 저한테 저 말단으로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강원 사장님의 와이프는 못 보셨죠? 박명 사장님이라고 있어. 거기가 이제 여기로 말하자면 이거 자크티브고 이수연 사장이 여기로 말하면 골드야. 골드.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 말이 들어오겠어요? 사실.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고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내가 이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절대 그 사람 말 별로 말 안 들었는 거예요. 이렇게만큼만 숨긴 거지. 다 안 숨긴 거지. 여기에서 하나 팁이 뭐냐면 사장님들은 정말 진짜 나는 없다 생각하고 스폰서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를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태평양에 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온갖 여행을 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태평양에 있는 기간 동안은 저한테 주는 있잖아 트립이고 뭐고 내가 다 갔거든요. 근데 그것이 여기 오니까 오히려 나한테는 발목을 잡는 거야. 그거 다 가봤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 저거 해봤는데 이런 거야. 막 떨리질 않는 거야. 태평양에 있을 때는 막 그렇게 떨렸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배우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제가요 앞자리 다 했어.
우리 스폰서가 내보고 거기에 있는 스폰서가 국장님 이러면 아이고 징그러워라 또 나보고 뭐 물으려고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제가 옆에 그냥 팍 붙어갖고 놓지도 않고 제가 그렇게 따라다녔던 사람인데 요 오니까 이게 스폰서가 저기 있던 사람이잖아요. 이게 나한테는 그게 엄청난 그때는 장애였어. 엄청난 몰랐는데 뒤로 나서 돌아보고 나니까 근데 또 이제 뭐 이제 그렇게 지나가고 스폰서 그래서 제가 많이 이렇게 좀 했던 게 있었고요. 또 방향성 제시를 나중에 보니까 우리 태평양이 하는 거하고 이게 뉴스킨에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 하는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한테 가서 초대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STP 하는 방법이 틀리는데 저는 거기서 솔직히 말해서 맨날 한 달에 한두 번씩 저기 수원 그 인력개발연구원에 가가지고 지금 여기 말하면 루비 것들 제가 전부 다 강의하면은 막 돌았으면 통장에 돈 15만 원 딱 들어오지 뭐. 회사 딱 가면은 샘플이 이만큼 올라가지고 책상에 있지. 맨날 이렇게 제가 했던 사람인데 뭐 그거 내가 가서 STP 보는데 내가 뭐 그거 못하겠어요? 그때는 화이래 들고 그냥 하지마 여자 하지마 소리도 안 했어. 가서 다 죽였어. 다 죽였다니까. 초장 박사를 다 냈죠. 그랬더니 나중에 초대를 하라 해서 초대를 하니까 국장 다 풀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저런 것도 제가 그런 나중에 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이랬더니 워낙 태평양에서 잘했는 분이라서 저분이 하는 방식으로 그냥 놔둬도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저한테 말 안 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50대 시작했으니까 주변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적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때는요 나이 30대 된 사람이 저걸 어떻게 저 아이들이 하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나이 많은 사람이 되다 보니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요. 집에 가면은 또 안 쓰고 있어. 그 왜 안 쓰죠? 이거 어떻게 자꾸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물어. 근데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존나게 바쁜지 있잖아요. 그냥 만나주지를 않아. 그 사람 한번 만나려고 하면 집 앞에 가서 기다려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좀 이뻐지고 뭐 하려고 하면 탁탁탁 오잖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나 전달해 놓으면 막 한 달 두 달 있잖아. 만나기도 힘들고 진짜 막 속이 그냥 확확 상하니 왜 누구는 고객 하나 제대로 만들어 갖고 얼굴이 예뻐지면은 막 고구마 캐듯이 나간다는데 이거는 맨날 그 자리에서 더 나가지도 않아. 그리고 애하로 있잖아. 애하로 걸어놔놓으면은 맨날 그 다음 달 되면은 그것도 제가 애하로 처음에 너무 있잖아. 상처가 많아갖고 한 3달은 내가 막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해주기도 하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내가 그걸 다 챙길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 그러다가 어떨 때 못 챙기면 28 내 허락도 없이 왜 돈 빼가 이런 이야기. 진짜 있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 제가 죽겠는데 내가 죽겠어. 나중에 이 카드 내가 죽겠어. 그런데 내 형제 라인이 옆에 30대가 이거는 뭐 내가 보면은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 오면 사람이 붙어가요. 제가 그래서 한 4년째 이렇게 갈 때 이거 아니다. 이거 젊은 사람으로 내가 바꿔야 되겠다. 그때 그 생각을 제가 하고 그때 잘못 낀 단추를 이렇게 풀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많으니까 더 시간이 더 많이 갔고 그리고 시스템이 있잖아요. 제가 어떠냐면 시스템 들어보니까 다 똑같은 것 같아. 그 집에 가서 내가 테이프 들어도 될 것 같아. 그때는 테이프였어. 테이프가 질질질질 늘어질 때까지 내가 사실 들었는데 그때 고객이 있잖아요. 그럼 고깃집 먼저 이런 식으로 제가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이 방향을 사장님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내가 오늘 말일인데 내가 지금 포인트가 부족한데 방금 그것을 오라 그러는데 여기 시스템에 여기 그룹 미팅이 있어. 어디 갈 것 같아? 근데 대부분 딱 다녀보세요. 안 그런다니까요. 절대 안 그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오는 사람은 진짜로 있잖아요. 하나도 없는다니까 솔직히. 예전에 정윤모 사장님 사건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정윤모 사장님이 그룹 미팅을 가려고 내려가지고 한참 그룹 미팅에 딱 도착을 해서 보니까 옛날에 스캐너를 다 회사에서 빌려줬거든요. 그 스캐너 잊어버리면 한 1억에서 2억 정도 될 거예요. 그게 차에 내리면서 위에 얹어놓은 것 같은 거야. 근데 그룹 미팅 왔어. 그 끝날 때까지 안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행히 갔는데 그 위에가 얹혀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윤모 사장님 지금 그분 얘기하려고 하면 또 한참 가는데 하여튼 지금 대단한 있잖아요. 그룹의 리더가 돼 있잖아. 정윤모 사장의 동생이 정윤모 사장입니다. 얼마나 사업을 원했냐 하면은 윤모야 그냥 너는 이 사업이 안 맞나 보다 집으로 가라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버티고 있으니까 저렇게 정윤모 사장님의 그룹의 80 그야 한 70% 60% 갖고 있는 사람이 됐어요. 아시겠죠? 내가 지금 조금 안 된다고 절대로 그만두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세요. 자, 이럴 때 제가 이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울 때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을 가려면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 과정 1.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이 넘어갔어. 재정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한 달에 최소한 없어도 500원 있어야 돼. 근데 저 여기 들어오면 돈 벌어요. 얼마 벌어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벌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 갑자기 남편이 간암이 걸리는 거예요. 간암에 걸려. 이게 건강한 사람이 걸리니까 퍼지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예를 3월 달에 알았는데 8월 달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남편의 죽음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3번, 총 4번 중에 3번은 본인이 있잖아. 가서 보증도 쓰고 그냥 돈 빌려주고 이래서 망한 거고 한 번 아까 이야기했는 IMF 있잖아. 그것만 본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좀 밉잖아요. 솔직히. 내가 진짜 쎄 빠지게 벌어가지고 맨날 남편이 그러면 돈이 없어가고 그러는데 제가 옆에 어주머니 차고 내가 안 내줄 수는 없잖아요. 이거 빌려왔는 거라 그러고 줘. 그런데 그거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 그렇게 저는 돈 내는 게 참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픈데 또 있잖아요. 왜 아픈 줄 알아요? 또 돈을 해줬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자기 혼자서 이게 이제 나이가 드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예전에는 망했다가도 또 올라올 수 있고 그런데 이건 나이가 드니까 이 쉽지 않은 거예요. 안 그래도 여기가 간이 좀 안 좋은데 혼자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렇게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밉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여차해서 이제 돌아가시기 한 3일 이틀 전쯤에 3일 전 한 5일 정도 좀 전에 이제 거기는 돌아가시는 거 보면은 대박 알아. 그분들이 이제 호스피스 이런 분들은 아시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제가 매일같이 용인을 왔다 갔다 했어요. 용인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한 3일 정도를 제가 일을 끝나고 용인을 갔다 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다음에 갈 날 내가 이 180도 그때 막 전달을 해주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내가 가다가 내가 죽겠는 거야. 내가 교통사고 났거든. 너무 그때 막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12시인가 다 돼가지고 제가 오늘 못 가겠다고 전화를 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돈이 뭐길래 곁에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제가 진짜 그때 그 이야기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했는 말 좋겠다.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 내한테 몇 개 놓고 가서 좋겠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둘이 좀 울었던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고 제가 집에 갔는데 새벽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한테 저 한마디가 듣고 싶었나 뭐 이런 생각이 진짜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그 소리라도 했던 게 너무 다행이다. 근데 아침에 가셨는데 이제 말하자면 금요일 아침에 일찍 이제 새벽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를 더 하면 4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2일장을 해요. 2일장. 그렇게 하고 일요일날 교회 갔다가 월요일날 제가 집을 탁 나서는데 이제 진짜 나 혼자구나. 이제 진짜 나 혼자구나. 내가 여기서 여차 잘못하면 내 자식이 어떻게 클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니까 병짝이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감이 쭉 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진짜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제가 그 생각하면서 남편이 2일장 치고 일요일 쉬고 월요일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나와갖고 단 한 사람도 이걸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한테도 제가 알리지 않았다고. 왜? 내가 잘 나가고 있었으면 내가 알렸을 수도 있어. 내가 그때 완전히 그냥 헤매고 있었잖아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동정받기 싫은 거였잖아. 그래서 그거 안 알려요. 그러고 나서 박상용 사장이
다이아몬드가 됐나? 불러다는데 그때 박상용 사장 입으로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게 알려진 케이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을 하고 싶잖아요. 내 어려운 이야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해봤자 스폰서가 돈을 주겠습니까? 내가 어렵다 그러면은요 내일 한번 데리고 가는 것도 못 데리고 간다니까요. 쟤 어려울 텐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들한테 적극적인 배려를 할 수가 없어. 그런 것도 그거 이야기한다고 내가 동정페이트 받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열심히 잘 참아내고요. 그래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교회에 성미를 갖다 먹는다. 이게 제일 못 사는 사람. 제일 못 사. 그러면서 다 청산하고 우리가 방 2칸짜리에 들어갔거든요. 지하방에. 다 청산하고 지하방에 들어갔는데 교회 도움을 받는데요. 성미 갖다 먹고. 그리고 우리 교회 근사님 한 분이 저거 하는 사람에서 반찬 하시는 분이 있었어. 그 반찬 하시는 분이 토요일만 되면 이제 그 일요일날 주일날은 그분은 문을 안 여니까 반찬을 이렇게 싸는 거예요. 이렇게 싸서 주일날 아침에 되면 우리 집 문 앞에다가 딱 갖다 놓고 가시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일요일날 있잖아. 주일날 교회 갔다 오고 나면 그때부터 제가 이제 집에 대청소하면서 아이들 먹을 거를 다 만들어요. 내 손으로. 만들어야만 내가 있잖아요. 돈을 절약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밑반찬은 다 있으니까 아이들 좋아하는 전에 또 고기에 막 이래가지고 그걸 청소까지 하고 하면 한 4시간 정도만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차려놓으면은 그냥 메뚜기 지나가듯이 없어. 메뚜기 지나가듯이 없어. 그렇게 해서 요즘은 박상윤 사장하고 박상준 사장 뭐라 하냐. 엄마 그 시절이 그리워. 엄마 요즘 그렇게 좀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그때는 진짜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했고 또 숭이가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진짜 아빠 돌아가시 제일 어려운 시기였는 거야. 근데 나는 중학교가 그 의무 교육인 줄을 모르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뭐 제가 중학교 못 시키면 어떡하지 막 이런 불안함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찾아갔다니까. 안면 몰수하고 학교를 찾아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렇게 이만이 해가 지금 이랬는데 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막 이랬어. 제가 이렇게까지 학교를 찾아갔다니까요. 근데 그로부터 3년 뒤에 숭이가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자사고를 들어갔어. 등록금이 3개월 만에 100만 원씩이야. 근데 그걸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한 거야.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들었겠지만 처음 오시는 분은 모르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버티다 보니까 내가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왜? 저한테는 시어머니도 계시고 큰 집에 가시라 하면 절대 안 가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냥 그 좁은 방에 한 칸 자리 잡고 계시는 거예요. 시어머니 계시지 자식 3명 있잖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이거는 내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하고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 이게 광이 어디 들었지. 근데 내가 대책 없이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갖고 혹시 투잡을 한번 알아보는데 이 투잡도 한 6개월 이상은 알아봤던 거야. 왜냐 내가 태어나서 남의 집에 일을 안 해봤잖아. 맨날 내일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불안하고 또 이게 어떤 시간을 빼야 이게 뉴스킨에 지장이 없을 건지 막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어느 날 진짜 신문을 딱 보니까 다 내한테 7시에서 11시까지인가 요게 딱 시간이 맞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진짜 막 뒷골 이렇게 땡기는데 내가 찾아갔는데 그분이 마침 주인도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할 분 같은 여자가 아닌 좀 약간 지적인 사람이라서 내가 또 코드가 딱 맞아가지고 제가 그게 들어갔거든요. 갔는데 난생 처음 남의 집에서 일해보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진짜 내가 뉴스킨이라는 꿈과 희망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하고 있지? 어떻게 이 일을 갖고 사람들이 살지? 막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거기서. 진짜 나는 이걸 통해서 뉴스킨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그게 너무 행복한 거야. 그걸 가면서 할 수 있다. 근데 처음 월급을 딱 받았어. 근데 제가 박상용 사장이 그때 당시에 외국으로 유학을 했을 때 양복이라고 딱 한 불 있었잖아요. 그죠? 뭐 학생이 뭐 양복을 몇 불씩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자마자 안 돼갖고 얼마 안 돼갖고 이제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근데 이제 이 일을 하니까 양복을 입어야 돼. 근데 진짜 박상윤 사장은 와가지고 군대를 거의 한 30개월을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저랑 시작은 비슷하게 했지만은 박상윤 사장은 3년이라는 30개월이라는 게 군대를 가 있었어요. 군대를 가 있었고 그 박상용의 사장님의 코드, 나 코드 2개의 대리점을 저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사장님 아시잖아. 내가 아무리 고객을 만들어 놓고 가도 그 사람이 손이 안 가면 절대로 그냥 안 남아있다는 거 아시죠? 그렇게 제가 2개를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다시 박상윤 사장이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이제 산업인력체에 기금속 쪽으로 있었는데 나오기 얼마 전 한 몇 개월 전에 우연찮게 자기가 이 부스에서 이 부스로 월급을 이렇게 그 봉투를 이동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너무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살짝 봤는데 자기 그때 깜짝 놀랐대잖아요. 아, 내가 이 돈을 받고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 그래서 그거 한번 봤던 거가, 그리고 제가 계속 대리점을 운영해서 그래도 돈이 얼마간 계속 나왔잖아, 자기한테.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본인이 제대를 하고 나와갖고 그때부터 박상윤 사장이 미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SNS 없었어요. SNS 없어가지고 저하고 이제 하여튼 하는 본 뒤에 이제 제가 얘기를 해주면서 정신없이 있잖아. 그러고 달리니까 박상윤 사장하고 박상준 사장님 땀 많은 거 아시죠? 양복이요. 이게 뒤에가 이렇게 토요일까지 입고 나면 토요일 저녁에 제가 세탁소를 갖다 주면 일요일에 찾아와야 됐어. 찾아왔는데 여기가 누래, 여기가 땀이 나가지고 여기가 누래. 근데 본인은 몰라. 얼마나 미쳤는지 본인이 모르는 거야. 근데 저는 있잖아, 그걸 쳐다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벌었는 돈을 박상윤 사장이 불러내가지고 양복 두 벌에 신발을 해주고, 신발도 한 개 신고 다녔어. 그런 박상윤 사장한테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즉 그걸 해주고 나니까 제가 묵은 채찍이 이렇게, 저는 만원짜리 옷 하나 못 사 입으면서 엄마 그래갖고 리크루팅이 되겠을 거야 니는, 내가 막 이러면서 우리 그렇게 둘이서 하면서 우리는 살았거든요. 그래 그거 해주고 나니까 속이 시원한 거예요. 자, 상준 사장한테는 제가 어땠냐면 내가 이렇게 4년씩 이렇게 가니까요, 진짜 막 어느 날 이렇게 길거리를 가는데 제가 여기가 막 이렇게 팍 맺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탁 눌러보니까 진짜 요 안에 뭐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단단한 거예요, 단단. 엄마, 이거 내가 아무래도 이거 암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얼마나 그동안 내가 진짜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이걸 다 말을 못하니 고통이 얼마나 심해서 여기를 보니까 막 여기가 단단해진 거야. 근데 불현듯이 나는 그러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정말 비참하게 죽을 것 같은 거야, 나를 보니까. 근데 자식들이 돈이 있어요 지금? 자식들 돈 없잖아요, 그죠? 그럼 나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 비참하게 죽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자식한테 짐이 딱 되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게 제일 있잖아요, 힘들면 보험 깨잖아요, 그죠? 보험 다 깼잖아요. 그래서 전화했어 제가. 상준아, 엄마가 지금 이랬는데 나는 죽는 거는 겁 안 나. 근데 너희들한테 짐 되면 어떨까 싶어서 엄마 보험 하나 좀 들어줘. 제가 이러고 전화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한테 아까 병만장자가 있었지만, 자, 과정 이럴 때 항상 이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이 생각. 저는 집에 이렇게 와가지고도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또 한 군데 더 돌고 와야 돼. 이렇게 하면서 저는 열심히 뛰었고요. 또 가죠. 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나만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계속 단상에 올라가잖아. 누구는 성공해서 올라가는데 이거 진짜 뉴스킨이 나하고는 안 맞는 건가? 진짜 너무 오래 이렇게 가니까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자꾸.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저한테 어려운 게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가장 힘든 거를 해야 되는 거야, 힘든 거. 그래서 제가 모닝스쿨을 간 거야. 모닝스쿨 딱 가면서 그래 좋다, 이제 딱 3개월이다. 딱 3개월. 딱 3개월. 지금 딱 3개월 처음 시작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너한테는 고객도 있잖아요, 그죠? 고객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 난 다른 사람하고 또 이제 좋은 환경에서 출발하는 거야. 딱 3개월만 더 해보자. 그리고 또 이제 모닝스쿨 연락이 또. 그러니까 이제 3개월 딱 지나고 또 안 되잖아요. 그래, 또 한 3개월, 마지막 3개월이다. 막 이러고 또 3개월. 그래서 모닝스쿨을 제가 진짜로 얼마나 열심히 그냥 다녔는지 몰라. 그래서 이 모닝스쿨을 처음에 오면 자세 잡는데 가장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세가 안 잡히면 모닝스쿨 꼭 나가세요. 그렇게 했고요.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송진구 교수님이 그랬죠. 나는 날마다 점점 잘 되고 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테이프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그 테이프를 사가지고 밤에 잘 때 무엇이 세계로 들어가는 거. 너는 잘 되고 있어. 지금 어디에 네가 바람이 부는 산랑한 어디에 있고 막 이런 거를 저한테 계속 체면을 거는 거예요. 제가 제일 그렇게 딱 체면을 걸면은 제 꿈에 딱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그 언덕 위에 집 하나 딱 있으면서 있잖아요. 거기 아이들이 손주들이 쫙 이렇게 놀면서 저는 이어폰 끼고 누웠다가 책 봤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그림이 저한테는 막 걸렸거든요. 그러면서 막 그런 상상을 막 하고 밤마다 진짜 막 말하자면 몸부림을 친 거예요. 몸부림을 쳐. 왜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나는 나이가 들어 옷도 그냥 제대로 못 사 입어서 그 집에 가서 커피를 한 잔 사 먹을 수가 있냐 뭐 이런 환경에 집에 들어가면은 아주 그냥 내 사람이 그냥 기다리고 있어. 그쵸? 그러니 누구를 만나러 가가지고 희망이 어쩌고 저쩌고 제시하려고 하면은 나처럼 진짜로 이거를 여 밑에서 이렇게 끌어올려. 맨날 나 끌어올리느라고 있잖아. 맨날 이런 데 와서 듣는 거야 저는. 내가 힘 빠지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그렇게 했고요. 한참 그때 바디가 앨범이 나올 때 유정환 사장님 뒤를 얼마나 따라다니는지 몰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있잖아. 뭐 피부샵 이런 데 가서라도 떨궈 보려고. 그때는 콜드밖에 사실 없었으니까. 지나이면 콜드가 SNS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갔는데 사실은 저는 있잖아. 이 사업을 하러 가면 이런 걸 몰라도 이게 잘 안 돼. 이게 아무리 배워도 이게 안 들어오는 거야. 나는 안 들어와. 그러면서 진짜 맨날 진짜 어떻게 하면서 꼭 하지. 맨날 이러고 제가 쫓아다니고요. 저 콜드 진짜 박상희 사장하고 내가 쳐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박상희 사장 맨날 끌고 어디로 갔냐면은 저기 뭐 가든 파이브만 이제 겨울에 추우면 안 되니까 가든 파이브를 데리고 가는데 거기 가서 거기서도 주고 하다가 한 날은 어느 날은 있잖아 밑에 차 있잖아요. 주차 시간 나는데 거기에 차 있는 데마다 우리가 갖다 꼽기 시작했거든. 그걸 꼽았는데 어떤 희한한 게 꼽으면은 그 애는 빼다가더라고. 그 나중에 봤더니 그게 뉴스킨 사업자인데 희한한 그 사람 결국 그만둬요. 그런 사람들은. 이것도 뭐 이야기하려고 하면 기니까 하여튼 그런 사건도 있고 또 지하철 있잖아요. 지하철 내려가면은 나는 위에 올라가는 데서가 있고 저 박상윤 사장하고 그때 한 사람 더 있었어. 그 사람은 밑에서 하고 그래서 위에서 내려가는 사람 주고 저기서 올라오는 사람 주고 그러다가 누가 와가지고 여기서 돌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예 하고 또 쫓겨가고 그런 일이 한 번도 분이 아니고 그래도 매일 그게 우리가 일하는 거니까 그렇게 가서 그렇게 콜도 하고 다니고 또 문고 있잖아. 이런 데 가가지고 야 우리 맞아 네트워크 마케팅 막 이런 책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있잖아. 어쩌다가 이게 명함 보이게 그거 갖다 또 책에다 갖다 꽂고 이런 걸 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박상윤 사장하고 미국 컨벤션 가는 거를요. 사실 박상윤 사장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금 팔아가지고 갔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갔다 오고 2년쯤 돼가지고 돈 갚을 때쯤 되면 또 컨벤션 가야 돼. 예. 요거를 몇 번 했다니까 우리가 하면서도 제가 그 컨벤션이라는 큰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 그때 우리가 봤던 게 그 위너풀이라는 그룹이에요. 항상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저기 응원할 때 이런 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제기 그거 큰 것처럼 된 거. 그 똑같은 색깔로 막 이렇게 막 하면은 우리는 박사님하고 앉아갖고 야 우리도 저래 나중에 되면 우리 저렇게 그룹 키우자. 먼저 이러면서 맨날 그거 꿈꾸던 거야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제가 스폰서가 일산에 있다 보니까 스폰서의 도움을 너무 저는 못 받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스폰서가 되면 우리 파트너들한테 정말 우산이 좀 대주자. 막 이런 항상 있잖아. 막 그런 거. 돈 좀 있잖아. 좀 그거 하면 우리가 좀 손해보자. 항상 막 이런 어떤 그룹을 키워갈 것이냐. 정말 끈끈한 가족 같은 우리는 그런 있잖아. 그룹을 키우자. 그때부터 박상희 사장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우리 저기 다른 데 올라가면은 저 사람 아우 왜 저래 이런 생각 진짜 안 했어요.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 그지? 진짜 저 사람 진짜 잘한다 부럽다 맨날 있잖아. 이런 생각하면서 그걸 꿈꿨는데 진짜 우리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 꿈이라는 거 참 믿는 대로 된다는 게 너무 그냥 제가 감격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정말 그런 생각 많이 하고 갔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런 이야기들은 좀 했는데 제가 이제 저는 믿는 사람이니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혹시 저런 이야기 한다고 뭐 제 기독교도 이런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요. 제가 너무 이제 어려운 거를 딱 겪으면서 제 어느 날 있잖아요. 12월 달 31일 날이 아니고 29일 날 마감을 할 때가 한 해 있었어요. 한 해. 근데 제가 매일같이 정신없이 제가 일을 했잖아요. 안 하면 안 될 것이. 아까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된다. 항상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29일 날 마감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뭐라 그럴까 갑자기 뭐하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갑자기 뭔가 탁 이렇게 떨어져서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싹 스쳐 지나가는 게 너 기도인가? 이러는 거야 저한테. 그래서
그래 맞아. 나 기도원 가야 되겠다. 예전부터 제 기도원 가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3일 금식을 하고 와요. 저는 기도원 가면. 당연히 3일 금식 한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내가 잠자리를 전화를 했더니 와가지고 이제 그 하루에 10,000원씩 주면은 4명씩 이렇게 자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침 일찍 와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침 일찍 저는 싸줌을 주고 갔잖아요. 가서 하고 일찍 갔더니 11시 예배부터 제가 본 거야. 근데 11시 예배를 제가 딱 보는데요. 엄마, 제가 웬만해서 눈물 안 흘린 거 아시죠? 예, 웬만해서 안 흘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눈물이 하염없이 나는 거야. 정말로 눈물이 하염없이 나는데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냐면은 무슨 회한의 이런 눈물이 아니고요.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난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너 왜 이제 왔니? 딱 이런 눈물 있잖아요. 막 내가 마치 있잖아 솜털이 올려져 있는 것 같은 느낌. 너무 무거워. 너무 어깨가 무거웠던 게 있잖아요. 그냥 한순간에 그렇게 딱 놓여지는데요. 왜 내가 진짜 기억이 안 왔지?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때 그걸 생각하면 아직도 있잖아요. 제가 막 진짜 막 가슴이 뭉클할 정도라니까 그걸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11시, 2시, 7시 그날 하루 종일 울은 거예요. 왼쪽 어떻게 내한테 이런 눈물이 있었지? 할 정도로 울었어. 이건 진짜로.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다음날 딱 되니까요. 어머 어떻게 어제 너 언제 울었냐? 이러고 있잖아요. 눈물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기뻐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3일째 딱 되는 날 어떤 생각을 했냐 이제 내려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12월 31일날 기독교는 아시잖아요. 이게 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내려가야 되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내가 내려가서 속세에 가면 또 이걸 못 지킬 건데 이걸 어떡하지? 이렇게 나한테 이제 물었더니 너 새벽 기도가 이러는 거예요 또 나한테 머리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제 내려와서 내가 사모님한테 부르자 사모님 제 새벽 기도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좀 자고 기도를 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집이 좁잖아요. 그때 이제 박상준 사장이 이제 들어왔을 때 집이 좁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자면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정말 있잖아 이거는 그냥 가서 있잖아. 왜? 부자 아빠가 만약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진짜 어려워. 근데 부자 아빠가 있잖아. 왠지 믿는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내가 하면은 그냥 뭐 아버지 알아서 하겠지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갖고 되게 열심히 다녔는데 엄마야 그러고 얼마 안 돼갖고 야 이거는 뭐냐 하여튼 그거 조금 이따 해줘. 이때 나는 항상 있잖아 이런 어려움 속에는 이게 항상 있어요. 모죽 아시죠? 예. 모죽은 어떻게 하냐면 예, 심어가지고 5년 동안 있잖아요. 진짜 요런 싹 요만큼도 잘 안 나와서 영양분도 주고 뭐도 주고 그걸 다 줬는데도 이게 안 자라. 근데 5년이 딱 지난 시점부터 6주 만에 있잖아 30m가 올라가. 근데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땅을 파봤더니 그동안에 있잖아요 이 30m를 올라가려면 밑에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안 돼요? 우리 건물을 지을 때도 그렇잖아요. 건물이 높이 올라갈수록 더 깊이 파야 되잖아요. 오죽의 뿌리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강의도 그랬지만은 우리가 잠재적 잠복기가 18이라 그러면 8알까지 있잖아요.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거를 반드시 여러분은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가다가 툭 튀었죠? 반드시 여러분이 8알 되도록 고통을 겪어야 될 거는 겪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담을 수가 있고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 관계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는 이런 시간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그러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터져 탁 나오는 거예요. 예, 이때는 박수 한번 치셔야 되겠죠? 아마 제가 이때 안 터져 나왔으면은 저는 이 투잡하다가 제가 6개월에 박상윤 선생한테 들켜갖고 제가 이제 안 하게 됐거든요. 안 하게 됐는데 이때 만약에 안 터져 나왔으면 저 또 하러 갔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탁 터져 나와. 이때 이제 박상준 사장이 이때 초대가 돼갖고 그날 붕 터져가지고 이제 얼마 안 돼갖고 이게 루비가 됐던 사진이에요. 예.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박상영 사장, 그 다음에 이렇게 팀일때 이렇게 배출이 돼요. 자, 제가 엄청나게 어려운 시절 겪었죠? 예. 근데 이렇게 됐는데, 좀 전에 봤던 이 박상영 사장 이때 터졌을 때 제가 뭘 느꼈냐 하면은 약간의 이렇게 쭉
미친 듯이 맨날 이렇게 갔잖아. 8알까지 이렇게 갔잖아요. 요렇게 그래프가 내 커미션의 그래프가 요렇게 이제 탁 틀어지더라고요. 제가 이건구나. 그렇게 위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간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거구나 하는 거를 이때 제가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배출이 되고, 자,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고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만한 가치가 있는 곳에는 지름길이 없다. 시각적인 만족은 집중 말고 성장과 성공의 적이다. 성공의 비결은 어떠한 일이 닥쳐도 지치지 않고 인생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자, 우리 트윈지 그룹은 이거 하실 거죠? 네. 하실 거죠? 네. 여러분보다 훨씬 더 나이도 많았고, 여러분보다 아주 좋지 않는, 그것도 4명이나 딸려있는 이런 사람이 이걸 해냈다면 여러분은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런 글귀를 반드시 붙여놓고, 그렇게 힘을 얻어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가족 이제 이야기 좀 할게요. 우리는 이제 완벽한 다단계 가족이 된 거예요. 저 박수홍까지 있잖아. 하면 완벽하게 다단계 가족에, 박수홍이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사물함을 챙겨가 올 때 이걸 들고 오더라고요. 하면, 자, 이거 뭐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세계 일주, 그 다음에 뭐죠? 네, 그 다음에 제 피아노 들으면 뭐 아주 잘 치지는 않지만 배웠거든요.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거 뭐라고 적혔어요? 네. 또. 예. 예. 자, 이거 언제부터 꿈꿨어요? 근데 저 중국 갔어요, 안 갔어요? 예. 이런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적어왔고, 형이 저렇게 티멜리트를 갈 때, 이 숭한국이라고 적어놨죠. 거짓말 할까봐. 예. 숭한국. 근데 여기에 딱 이렇게 보면 뭐냐면, 이렇게 좋은 글을 쓰면서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집 같은 가정은 없을 것 같아. 후후. 이렇게 적어놨죠. 저 아이가 뭐 거짓말 시키는 건 아니겠죠, 그죠? 저 아이가 솔직히 왜 이 뉴스캔 사업을 할래 그랬더니 지 나름대로 다른 이야기도 많지만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려면, 형이 살다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는 거 처음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가족이 옛날부터 훨씬 행복해 보인다. 이게 저 아이가 이때 했던 이야기예요, 이때. 자, 그러면서 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때가 제가 다이아몬드 갔을 때예요. 이렇게 적어요. 지치지 않은 우리 어머니, 순수한 꿈되고 싶은 목적지가 있으면 절대 늙지 않는다. 내 인생의 평생 멘토, 내 위인 중 가장 위대한 분은 세종대왕도 아니고 유관순도 아니고 노노 누구라고요? 윤서야. 네, 우리 어머니. 저도 도전하는 목적지 도전하는 생각할게요. 이렇게 같이 나서 제가 받았어요. 레오레타를. 자, 그러면서 시드니도 제가 이렇게 아들이랑 같이 갔다 왔고, 이거 바르셀로나도 제가 이렇게 갔다 오고, 늘 아들과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지금 꿈의 구장 아닙니까? 맞죠? 예, 남자들. 이 바르셀로나에. 이것도 그 SNS로 잘하는 쌍둥이 여자. 이거는 우리의 아시죠? 늘 개발해 주시는 조셉창 박사님. 이렇게. 그리고 요번에 마카오 갔다 오는 거. 예, 사진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며칠을 못해. 예, 다 빼고 지금 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작년에 이제 옆에서 크루즈에서 했는데, 올해는 아마 우리 동안방 했는 그 장소에서 우리 한번 할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멋있게 쏘세요. 네. 그 다음에 자,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제가 요즘 말하자면 유캠프 때 있잖아요. 우리 회사가 열차를 있잖아, 통째로 빌렸어요. 저기 KTX를. 그때 여수로 갈 때 있잖아, 그 안에서 찍었는데, 다른 거 보지 말고 이 입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제가 눈 오는 어느 날 있잖아, 내가 한번 찍어봤는 건데, 입 한번 보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입을 벌리지를 못하고 있었을 때, 저때는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내가 증명해낼 때까지 있잖아요. 그러고 살았을 때예요. 이게 굉장히 우울해 보이죠. 예, 이럴 때였어요. 이럴 때. 이게 왜냐면 마음의 거울이라 그러잖아요. 얼굴은 내가 아무리 안 그러려 그래도 어른들은요 얼굴 빛깔만 보면 알아요. 그럼 나는 누구한테 콜드를 하러 갔어. 내가 아무리 기운 낸다고 갔는데 그 사람은 나를 알까요, 모를까요? 예, 그런 시절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어때요? 예.
자, 2009년에 시작할 때, 예. 이때 여기를 보면은 돈이 없어서 에이지락을 샀는데 한 통밖에 없었어. 바늘 발라야 됐어. 그 이쪽 지금도 있잖아요. 여기가 틀려요. 제가 그때 바늘 바를 때 근육이 당기면 이쪽이 안 된다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랬는데 전 확인을 해야 됐잖아요. 두피도 내가 얘기했듯이 임상이 나야 되듯이 확인해야 돼서 이쪽을 발랐는데 이쪽 발랐나? 발랐어. 근데 지금 한쪽이 틀려요. 이쪽 지금 발랐거든요. 자세히 보면 여기 한번 틀려요. 지금 그런데 2015년, 2017년 자 어느 게 인상이 가장 좋아요? 넓고 정근은 떠나고 우리 갈바닉을 많이 하면 인상이 바뀌잖아요. 굉장히 행복한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뉴스킨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제 부엉이 하는 거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뉴스킨은 뭐라고요? 네. 그렇지. 뉴스킨의 부작용 2개 있다 그랬죠? 하나는 이거예요. 또 하나는 네. 아니, 들어오지 말게 또 있잖아. 나 이제 그만 보고 싶다. 그래도 그 다음 달에 또 들어오는 이 부작용. 뉴스킨의 부작용 2개 이거 있습니다. 지금은 절대로 못 느끼지만 여러분들이 증명해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뭐냐면은 이 비즈니스를 타고 제가 이렇게 골프도 갔다 오고 참 진짜 많이 바뀌었죠. 그때 시절 생각하면 제가 안 그래도 옛날 사는 집을 내가 가서 사진 찍어 올까 내가 그 생각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그냥 살고 있고 이제 동영상도 이제 아까 봤으니까 이 동영 그리고 아이들도 히말라야 이렇게 보름을 갔다 오잖아요. 그죠? 그것도 2천만 장자 사장님 박석훈 사장님하고 가면 얼마나 배울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산이 타고 싶은 게 아니라 저분과 같이 가니까 그 인생을 먼저 간 분의 인생을 배우는데 그걸 본인만 위해서 갔을까요? 예, 우리 트윈즈 있잖아요. 방향을 어떻게 잡을까 그 생각하면서 이렇게 간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예, 이거 평생 잊을 수 있을까요? 평생 못 잊겠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블루 다이몬드가 4개월 전에 됐습니다. 4개월 전에. 예. 여기 그때 안 오신 분 많죠? 4개월 전에 제가 요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요 드레스를. 그리고 그때도 우리 팀들이 엄청나게 있잖아요. 춤하고 이런 공연을 해줘가지고 정말 제가 울컥울컥 했거든. 사실은 제가 왜 그런데 올라가서 통통 안 오는지 아세요? 저는 왜냐면 아마 내가 도전해야 되는 게 여기까지 같았으면 제가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말고 제가 도전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 제가 가야 되고 이 자리가 정상이라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저는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그 가는 길이 이제는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 게 자갈밭이었다면 저는 이제 앞으로는 아스팔트 길이기 때문에 저는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증명해 줬기 때문에 사장님들을 나는 이제 성공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우리 일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항상 브레이크로니 회장님이 파트너가 잘 돼야지 내가 잘 되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서 사장님들을 쳐다보니까 나는 사장님들을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아직까지 나는 뛰고 있잖아요. 한 예로 요번 며칠 전에 얘기 한번 해줄까요? 제가 강주 갔다 왔잖아요. 근데 뷰티 라이프라는 잡지가 있어요. 아시는 분 혹시? 그 한 20년 가까이 되는 잡지인데요. 그분은 오로지 한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야. 뭐 어떤 영업에도 끼지 않고 꿋꿋하게 그걸 왔던 사람인데 제가 광주를 초대해 가가지고 그 두 부부를 뉴스캔 소리 안 했어요. 한 4-5분 관계 형성하면서도 술 한잔 들어갔을 때 얼렁뚱땅 넘기고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왜냐면 내가 잘못 얘기를 하면 그분한테 기회가 없을까봐 그걸 제가 물밑에 숨기고 일단 가서 체험을 받게 했어요. 진짜로. 저한테 제가 두피 탈모 이거를 면함을 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묻지를 않아요. 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동안 20년을 그분은 온갖 제품을 이분이 머리가 여기에 탈모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줬겠어요. 근데 안 갔어.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줘도 그냥 별로 생각이 없었던 거야. 근데 내가 이제 한 4-5분 이제 같이 그냥 관계 형성을 해보니까 그냥 오락하는 대로 한번 가보기는 가봐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믿음이 생겼으니까 왔겠죠, 일단. 그래서 제가 데리고 내려가서 체험을 시켜줬더니 체험 끝나고 나서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체험을 받는 순간에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 이거를 그냥 한두 사람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의료계에서 이걸 가져가기 전에 뷰티계에서 이걸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짜서 저한테 와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제 요까지가 제가 진행형이에요. 예,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아시겠죠?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그게 하시면 그래서 저는 예전에 처음에 와가 돌아다닐 때도 맨날 큰 것만 갖고 돌아다니다가 제가 또 그랬는 경우도 참 많았고요. 자, 시간상 이거 안 틀어줘도 되겠죠? 이거 이번에 저한테 만들어준 건데 하늘에 저별 따라서 어둠 속에도 너에게 달려갈게. 나를 따라 모두 일어나 여기 모인 신사숙녀 여러분들 다 고민 따윈 하지 말고 망설이지 마. 내 힘을 소리 질러봐. 올라가 그만 조금만 더 내게 다가와. 오래오래 한순간도 눈을 떼지 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되었던 너를 위한 쇼를 시작해. 넌 나의 슈퍼스타. 누구보다 빛나는 너잖아. 어느 날에 외로워질 때도 혼자 있다도 네가 있어 행복해. 사랑님 백만장가 축하드립니다. 긴 슬픔이 때론 내게 윙크를 해도 안녕하고 지나쳐. I need you, I want you, I love you, yes I do. 1, 2, 3. 사랑의 간직이 you be my 넌 나의 슈퍼스타. 누구보다 빛나는 너잖아. 하루하루 숨을 쉬듯이 난 너를 너는 내 삶에 다시 뜬 햇빛. 어린 시절의 꿈들.
좋습니다. 자, 이 자리에 음악장에 올라오면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 첫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욕심을 쓰고요. 왜 그러세요? 이거 아니겠어요? 아 진짜. 아 웃겨줘. 씨. 아, 뭐야 씨. 이거 아까 올려줘. 새끼 그냥. 제가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소리 진짜 한번 하고 싶었는데 저 처음에 그 나왔던 영상 있잖아요. 이게 끊겨 있더라고. 어제 숭이가 이거 진짜 편집해가지고 이거 만들어줬거든요. 사장님 10년, 11년 하고 이런 무대에 사장님이 설 수 있는 게 정말 보상을 해준다면 사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저 보면 보장되지 않겠어요? 네. 지금은 벨로시티라 가지고 훨씬 더 빠릅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믿어지시죠? 네. 이 정도 대답해가지고는 아닌 것 같아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렇지. 이거예요, 이거. 자, 제가 꼭 청춘들한테 내가 하나 해주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음악을 이어갖고 하나 띄웠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작것이 그냥 바보 올려주세요. 너는 내 삶에 다시 뜬 햇빛 어린 시절 내 꿈들의 재림 모르겠어 이 감정이 뭔지 혹시 여기도 꿈속인 건지 꿈은 사랑에 부르신 이름 그냥 깊은 곳에 아프리오리 숨이 막힐 듯이 행복해져 주변이 점점 더 투명해져 저기 멀리서 바다가 들려 꿈을 건너서 숲을 넘어 선명해지는 이곳으로 가 Take my hands now You are the cause I'm ready for you 사장님 목숨 걸고 한번 해보신 겁니다. 네. 우리 여기서 보면 사장님들이 오면 다양한 경험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많이 부딪혀 보세요. 우리 지금 박수훈 군도 방학 때만 되면 오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다고 맨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네가 단돈 10원을 벌어봤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는 꿈 틀려요. 가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전 진짜 제 미래를 생각하면 이런 거. 오프라 윈프리가 처음에는 저 이거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제가 저런 사생아로 태어나서 저런 글을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랬는데 제가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 나왔죠.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벌고 어떻게 편히 쉬어라. 우리 그렇게 하는 걸로 아시겠죠? 네. 반드시 하실 겁니까? 네. 오늘 이야기 많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이상입니다.